한국을 너무 늦게 방문한 게 제 인생의 실수네요. 저의 가치관은 한국 때문에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슐랭 3스타 파티시에이자 디저트 평론가인 루이 베르제가 한국 방문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충격적인 문구였습니다. 루이는 파리 미식계에서 맛의 독재자로 불릴 만큼 음식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식탁에는 반드시 프랑스산 유기농 밀가루와 전통 제조법을 따른 버터만이 올라와야 했으며 싸구려 튀김은 미식의 적이라고 공언해왔죠. 특히 길거리 음식이나 캐주얼한 음식에는 극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그의 입맛을 통과한 디저트는 전 세계 미식 트렌드를 이끌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면 김치나 비빔밥 정도만 알고 있을 뿐 디저트의 관점에서 한국은 논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 동양 문화에 심취한 동료 셰프의 강력한 권유로 패션 트렌드 리서치를 핑계 삼아 한국을 방문하게 된 루이는 도착 3일 만에 자신의 30년 미식 철학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한국은 디저트의 미래라는 글을 올리며 프랑스 전역의 미식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루이가 한국에서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봅시다. 한국 도착 후 곧바로 동료 셰프가 예약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한 루이. 서울의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지하철을 선택한 그는 지하철역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런던이나 파리 지하철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악취와 누수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와 거친 질감의 콘크리트 벽. 지하철은 도시의 가장 오래되고 더러운 단면을 상징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역은 달랐습니다. 역사 내부는 마치 백화점의 푸드코트처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어디에서도 쓰레기나 불쾌한 냄새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은 향기와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하철 환승통로 한쪽에 위치한 작은 베이커리였습니다. 여기는 천국인가요? 도대체 지하철역 안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빵집이 있는 거죠?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위생 수준입니다. 루이의 눈앞에는 갓 구운 빵 냄새가 진동하는 동네 빵집이 있었고 청결하게 진열된 빵들을 보며 루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에서 빵을 판다는 것은 위생법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30년 미식 인생 동안 지하철역에서 이런 완벽한 위생 상태를 본 적이 없었던 루이에게 이 평범한 풍경은 최첨단 시설처럼 느껴졌습니다. 더욱 루이를 놀라게 한 것은 지하철 시스템의 압도적인 효율성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던 그는 짐이 많은 자신을 위해 엘리베이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죠. 지하철 내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 처음 봐요. 캐리어가 무거워 이동에 걱정을 했는데 이러면 너무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마치 모든 시스템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또한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에는 경로 안내가 정확한 외국어와 함께 제공되었고 그가 굳이 길을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평범한 지하철역 하나가 미슐랭 셰프의 미적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하철역 빵집의 충격적인 비주얼에 이끌린 루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동료 셰프가 추천한 꽈배기를 하나 주문합니다. 루이는 평소 튀긴 밀가루 음식은 식단을 망치는 죄악이라고 여겨 절대 입에도 대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갓 튀겨내 따뜻하고 황금빛을 띠는 꽈배기의 모습에 그만 이끌리고 말았죠. 저는 평생 튀긴 밀가루는 제 디저트가 아니라고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꽈배기의 자태는 저를 유혹하네요. 이탈리아 장인이 튀겨낸 예술 작품 같아요. 주문을 위해 무인 키오스크 앞에 선 루이는 여기서 또 한 번 감탄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인 자신을 위해 친절하게 다국어 안내가 되어 있었고 터치 몇 번만으로 결제가 완료되었죠. 한국은 모든 시스템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놀라운 속도감입니다. 파리였다면 현금만 받거나 10분 동안 줄을 서야 했을 겁니다. 드디어 꽈배기를 받아든 루이. 평소라면 포크와 나이프로 섬세하게 맛을 보았겠지만 그는 참지 못하고 꽈배기를 곧바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루이는 지하철역 한복판에서 이성을 잃고 맙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로 감탄사를 내뱉고 말았죠. 미쳤다. 이건 단순한 도넛이 아니에요. 밀가루의 반죽 온도와 숙성 상태가 완벽합니다. 튀김옷은 바삭하면서도 내부는 솜사탕처럼 부드러워요. 이 미묘한 단맛과 부드러움은 단순한 설탕이 아닙니다. 재료의 품질이 미슐랭 레벨이에요.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동입니다. 꽈배기의 미묘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완벽하게 조절된 기름의 풍미에 경악한 루이. 이 꽈배기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15유로에 팔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고수해온 길거리 음식은 질이 낮다는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이런 꽈배기를 팔았다면 저는 평생 이 가게에서 살았을 거예요. 프랑스가 미식의 나라라고 자부했지만 한국은 단순한 길거리 음식조차 미식에 가까운 아름다운 맛을 가지고 있어요. 순식간에 꽈배기를 해치운 그는 한국인들의 뛰어난 재능에 머리가 숙여집니다라고 말하며 고급 레스토랑 예약 일정을 취소하고 다음 날 아침부터 한국의 전통시장과 동네 빵집을 순회하는 한국 디저트 연구 일정으로 모든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꽈배기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한 루이는 다음 날 아침 동료 셰프를 이끌고 서울 종로구의 오래된 전통 찻집을 찾았습니다. 찻집의 고요하고 정갈한 분위기에서 루이는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휴식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스의 디저트가 화려한 기교와 폭발적인 단맛을 추구한다면 한국의 디저트는 비움의 미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찻집에서 내어준 정갈한 다과 세트를 마주한 루이. 약과 한과 그리고 쫀득한 떡이 은은한 차와 함께 나왔죠. 이것은 디저트가 아니라 명상입니다. 약과의 부드럽고 깊은 단맛과 쌉쌀한 차의 조화가 완벽해요. 프랑스 디저트는 입안을 가득 채우지만 한국의 다과는 마음을 비우게 만듭니다. 30년간 단맛에 집착해온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특히 루이를 놀라게 한 것은 이 다과의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과도한 버터나 설탕 없이도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끌어올리는 섬세한 기술에 감탄했죠. 이 자리에서 새로운 디저트 철학을 깨달은 루이. 서양의 디저트가 맛의 폭발이라면 한국의 디저트는 맛의 조화와 치유였습니다. 제가 프랑스로 돌아가면 이런 젠젠 스타일의 디저트를 반드시 소개할 겁니다. 화려함 대신 평온함을 주는 한국의 디저트 철학은 전 세계 미식계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루이는 한국의 다과를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노트에 다과의 제조법과 차의 종류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저트에 대한 연구를 마친 루이는 저녁 식사로 동료 셰프가 강력히 추천한 삼겹살 포크벨리를 먹으러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의 소리와 향에 루이는 잠시 미식가로서의 엄격함을 잊고 폭풍 흡입했습니다. 고기의 품질도 놀랍지만 쌈장과 마늘을 곁들여 상추에 싸먹는 이 방식은 예술적입니다. 기름진 맛을 한국식 쌈이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이 나라는 고기를 먹는 방식조차 철학적이네요. 배부르게 삼겹살을 비우고 만족스러워하던 루이에게 동료 셰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루이, 아직 진짜 디저트는 시작도 안 했어. 이 말을 들은 루이는 당황했습니다. 삼겹살 후에 또 다른 디저트가 있다고요? 저는 이미 너무 배가 부릅니다. 이 이상 달콤한 것을 먹는 건. 바로 그때 종업원이 고기 불판 위에 남은 기름과 김치밥 김가루를 넣고 능숙하게 볶음밥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포크를 든 채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남은 재료를 섞는 행위였지만 그 과정에서 풍기는 고소하고 매콤한 냄새는 루이의 미각 세포를 다시 깨웠습니다. 볶음밥을 한 입 떠먹자마자 미슐랭 3스타 셰프의 격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볶음밥은 단순한 잔반 처리가 아니라 완벽한 풍미의 피날레입니다. 고기의 육즙, 신김치의 산미, 김가루의 감칠맛이 이토록 완벽하게 섞일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미식의 새로운 장르입니다. 루이는 이 볶음밥이 삼겹살을 뛰어넘는 최고의 요리라고 극찬하며 이 볶음밥이라면 저는 매일매일 이것만 먹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감격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가 고기, 밥, 김치라는 최소한의 재료로 최고의 만족감을 이끌어내는 극도로 창의적인 연금술이라고 평가했죠. 한국에서의 짧은 여행을 마친 루이 베르제는 30년간 쌓아온 자신의 미식 철학이 완전히 재정립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프랑스산 최고급 버터와 유기농 밀가루만을 고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루이가 깨달은 것은 가장 평범하고 정직한 재료로 모두가 쉽고 빠르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맛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미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는 엄청난 격식을 갖춰야만 만족을 느낄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역에 꽈배기 하나 식사에 마지막 볶음밥 한 숟가락만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유익했고 마음이 편안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를 감동시킨 것은 한국의 편안함과 안전함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리, 완벽하게 정비된 도시, 인프라 속에서 심리적인 자유를 만끽했죠. 프랑스에서 겪었던 미식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를 한국에서는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 루이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저는 한국에 저의 식당을 오픈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라면 가장 평범한 것으로 가장 위대한 맛을 창조하는 저의 새로운 디저트 철학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기는 삽시간에 전 세계 미식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며 큰 화제가 되었고, 수많은 외국인 셰프들이 한국의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꽈배기 하나가 세계 최고의 파티시에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앞으로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